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무릎이 욱신거리니 외출도 꺼려지고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건강회복을 상담해온 20년 경력의 김정남 건강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꿀과 자연재료 한 스푼만으로 관절, 불면, 기침, 면역까지 챙길 수 있는 항염 레시피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방법들로만 담았어요. 자연의 힘을 빌려 내 몸을 따뜻하게 보듬는 이 여정, 함께 시작해볼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관절염 불면증의 탁월한 꿀계피 레시피. 중년이 되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무릎 통증과 뒤척이는 밤이 점점 익숙해지죠. 하지만 이런 불편한 증상들, 생각보다 간단한 재료로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꿀과 계피의 조합입니다. 이 2가지는 오래전부터 자연요법에서 관절염과 불면증 완화에 효과적인 조합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향신료로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관절 주변의 혈류를 개선해 통증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계피의 흡수를 돕고 숙면을 유도하는 세로토닌 분비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꿀 속 당분이 뇌를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1컵에 꿀 1작은술, 계피가루 14작은술을 넣어 저어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 한 번, 특히 자기 전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관절의 뻣뻣함을 줄이고 밤잠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어렵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무릎이 시큰하고 밤잠이 얕아졌다면 오늘 밤부터 이 꿀계피 레시피로 나를 위한 따뜻한 변화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침과 가래의 효과적인 꿀생강 조합.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자주 나오는 계절,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기관지 건강이 더 민감하게 느껴지죠. 그럴 때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꿀과 생강의 따뜻한 만남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성질이 강하고 진저롤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진저롤이 기존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가래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주죠.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생강의 자극을 부드럽게 중화시켜주면서 목점막을 감싸주는 보호막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물 300ml에 넣고 약불로 10분간 끓입니다. 불을 끈 뒤 미지근할 때 꿀 1숟가락을 넣고 마시면 완성입니다. 기침이 심할 땐 하루 2번, 평소에는 자기 전 1잔 정도가 적당해요. 이 조합은 단순한 감기 완화용이 아니라 면역력 증진과 폐 건강 유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밤에 자꾸 기침이 올라오거나 아침마다 목에 가래가 걸리는 분들에게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잦은 기침과 목 칼칼함으로 불편을 느끼셨다면 오늘 이 꿀생강 조합을 따뜻한 찻잔에 담아보세요. 몸속에서부터 차분히 가라앉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3. 피로와 면역력 저하에 좋은 꿀마늘 활용법.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반복되고 있다면 면역력과 피로 회복의 신호가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꿀과 마늘의 조합은 생각보다 강력한 자연 회복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늘은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뛰어나고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꿀은 이런 마늘의 강한 성질을 부드럽게 조절하면서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2가지가 만나면 몸속 염증은 줄이고 자연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통마늘을 얇게 썬 후 오븐이나 팬에 살짝 구워낸 다음 꿀에 담가 유리병에 보관하세요. 하루 12쪽 정도 식사 후 후식처럼 드시면 좋습니다. 혹은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마늘즙에 꿀을 타서 1스푼씩 떠드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피로가 누적될 때 이 조합을 꾸준히 드시면 몸이 조금씩 가볍고 활기차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중년 이후 더 이상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느끼셨다면
이 간단한 레시피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피로가 쉽게 쌓이진 않으신가요? 꿀과 마늘의 힘으로 몸속 에너지를 다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4. 폐와 기관지 건강을 위한 꿀무 섭취법. 숨을 들이쉬는 게 버겁거나 자주 기침이 올라온다면 폐와 기관지가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호흡기 건강을 챙기는 일이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이럴 때 옛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던 꿀과 무의 조합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무는 천연 진해 거담제로 알려져 있으며 기관지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가래를 삭이는 데 탁월합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항균 작용과 점막 보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목과 폐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이 조합은 훌륭한 자연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물을 잘게 썰어 유리병에 담고 꿀을 붓고 하루 이상 숙성시키면 무청 꿀절임이 완성됩니다. 이걸 한 스푼씩 꺼내 따뜻한 물에 타 마시면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기운이 목을 가득 채워줍니다. 평소 호흡기 약하거나 잔기침이 오래가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꿀에 절인 무는 냉장고에 두고 2주까지 보관이 가능하니 미리 만들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마시기만 해도 손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요즘처럼 공기질이 나쁜 날 마스크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꿀무 레시피를 통해 몸속까지 정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5. 꿀과 우유로 수면 질을 높이는 방법. 잠이 들어도 깊이 자지 못하고 새벽마다 자꾸 눈이 떠지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을 더한 레시피는 의외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주시던 꿀 타 넣은 우유 한 컵이 지금 다시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죠. 여기에 꿀을 함께 넣으면 혈당이 살짝 오르며 세로토닌 생성이 촉진되어 심신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잠들기 좋은 상태로 몸을 이끌어줍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유 200ml를 전자레인지나 냄비에 데운 뒤 꿀 한 스푼을 넣어 저어 마시면 끝입니다. 자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고 하루에 한 번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공복에 잠드는 분들에게 이 레시피는 위에 부담도 덜하고 따뜻한 기운이 몸 전체에 퍼지면서 깊은 숙면으로 연결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 여사님은 이 습관을 시작한 후로 밤마다 자주 깨던 패턴이 줄어들고 아침이 훨씬 개운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요즘 밤잠 푹 주무시고 계신가요? 하루의 끝, 따뜻한 우유와 꿀로 몸과 마음을 편안히 감싸보시는 건 어떨까요? 6. 꿀, 어떤 게 진짜일까? 천연 vs 가짜 꿀 구별법. 마트나 시장에서 꿀을 살 때마다 이게 진짜일까?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꿀을 챙기려다 오히려 가짜 꿀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할 때가 있죠. 천연 꿀과 가짜 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천연 꿀은 꿀벌이 꽃에서 직접 채취한 것으로 향이 풍부하고 맛이 부드럽습니다. 반면 가짜 꿀은 설탕물이나 시럽 혹은 소량의 꿀에 첨가물을 섞은 형태가 많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해도 성분과 효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간단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첫째, 꿀을 찬물에 떨어뜨렸을 때 천연 꿀은 천천히 퍼지며 실처럼 가라앉고 가짜 꿀은 금방 흩어집니다. 둘째, 꿀 한 방울을 종이에 떨어뜨렸을 때 천연 꿀은 잘 번지지 않지만 가짜 꿀은 수분이 많아 쉽게 번집니다. 셋째, 냉장 보관했을 때 천연 꿀은 결정화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가짜 꿀은 그대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벨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100% 벌꿀 표기가 있는지, 벌꿀 가공품 같은 단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꿀 제대로 알고 먹어야 그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꿀 한 번쯤 다시 살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7. 꿀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 당뇨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꿀은 왠지 피해야 할 음식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천연 꿀은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꿀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꿀은 설탕보다 혈당 지수 GI가 낮아 같은 양을 먹었을 때 혈당 상승 속도가 더 느립니다. 특히 천연꿀에는 단순당 외에도 소량의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 등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연구에 따르면 천연꿀을 소량 섭취한 실험군은 일반 당분을 섭취한 군보다 인슐린 민감도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즉, 같은 당을 섭취해도 꿀은 몸에 덜 부담을 주며 혈당을 천천히 올려준다는 의미죠. 섭취 요령도 중요합니다. 공복보다는 식후에 하루 1티스푼 이하로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다른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혈당 급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꿀 섭취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꿀은 단순히 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알고 똑똑하게 먹는다면 혈당 관리에도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8. 꿀이 암세포 억제에 효과적인 이유. 꿀이 단순히 달콤한 음식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들에서는 꿀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꿀이 가진 항산화와 항염 기능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천연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세포 변이와 관련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에서는 특정 종류의 꿀이 실험실 내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일부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결과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는 초기 단계의 연구이기 때문에 꿀을 약처럼 사용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꿀이 건강한 식단 속에서 면역 체계 유지와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점은 꿀을 단독 치료제로 여기기보다는 몸 전체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일상 속 식재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 식단에서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는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암을 막기 위한 정답은 없지만 몸속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최선의 예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꿀은 매우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꿀과 자연 재료 한 스푼의 조합 어떠셨나요? 계피, 생강, 마늘, 무, 우유 이 모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속에 담긴 자연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중장년 이후의 건강은 복잡한 약이나 거창한 치료보다 작지만 꾸준한 생활 속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항염 레시피 5가지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을 키우며 일상을 편안하게 바꾸는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꿀이 단순한 감미료가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고 심지어 암세포 억제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들은 우리가 더 현명하게 꿀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도 꿀 한 병은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그 한 스푼으로 내 몸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따뜻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건강은 거창한 계획보다 한 잔의 따뜻한 차처럼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레시피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